여러분, 혹시 지금 열이 나고 몸이 아프신가요? 그냥 감기겠지 하고 넘기고 계신가요? 잠깐만요. 그게 독감이라면 정말 위험합니다. 저는 30년간 호흡기 질환을 치료해온 내과 전문의입니다. 지난 겨울 절대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60대 후반 할아버지 한 분이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의식은 희미하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계셨어요. 보호자분이 다급하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그냥 감기인 줄 알았어요. 사흘 전부터 열나고 기침하길래 약국에서 감기약 사드렸는데 검사 결과를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독감이었어요. 그것도 폐렴까지 온 상태였죠. 왜 진작 병원에 안 오셨어요? 보호자분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하셨어요. 감기는 그냥 쉬면 낫는다고 했잖아요. 독감인 줄 몰랐어요. 할아버지는 결국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습니다. 인공호흡기를 달고 일주일을 사투를 벌이셨어요. 다행히 살아나셨지만 한 달 넘게 병원에 계셔야 했죠. 여러분, 이게 바로 독감의 무서운 점이에요. 처음엔 감기랑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방심하죠. 감기야 뭐 쉬면 낫지 하면서요. 그런데 독감은 감기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병입니다. 제 환자 중 절반이 그냥 감기인 줄 알았어요 라고 말씀하세요.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이요. 독감을 감기로 착각해서 늦게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다가 폐렴으로 심하면 사망까지 이어지는 거죠. 통계를 보면 더 충격적이에요. 매년 겨울 독감으로 사망하는 분이 3,000명이 넘어요. 그중 90%가 65세 이상 어르신이에요. 왜일까요? 독감을 감기로 착각해서 늦게 병원에 오시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독감과 감기를 구별하는 법, 그리고 독감 걸렸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특히 독감 초기 72시간,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정말 위험해요. 끝까지 들으시면 이게 독감이구나 하고 바로 아실 거예요. 그리고 가족 중 누가 독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정확히 아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예요. 선생님, 그냥 감기 같은데요? 약 좀 주세요.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에요. 그런데 검사해보면 절반은 독감이에요. 특히 겨울철엔 더 그래요. 지난해 12월 60대 초반 할머니가 오셨어요. 선생님, 감기 걸렸어요. 약 처방해주세요. 할머니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직감했어요. 할머니, 이거 감기 아닌 것 같은데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어제 저녁부터요. 갑자기 열이 확 올라서요. 밤새 추워서 이불을 몇 개나 덮었어요. 근데 땀이 비 오듯 나더라고요. 제가 물었죠. 온몸이 쑤시고 아프세요? 네, 맞아요. 온몸이 다 아파요. 특히 허리랑 다리가요. 그 순간 알았어요. 독감이구나. 바로 검사했어요. 결과는 역시 독감 양성.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어요. 선생님, 독감이에요? 전 그냥 감기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독감을 감기로 착각하는 거요. 그래서 약국에서 감기약만 사 먹고 집에서 쉬다가 악화되는 거죠. 독감은 감기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병이라고요. 감기는 천천히 와요. 오늘 목이 간질간질, 내일 콧물 좀 나고, 모레 기침 좀 하고. 이렇게 서서히 시작돼요. 그런데 독감은 달라요. 갑자기 확 와요. 어제까지 멀쩡하다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열이 38도가 넘어요. 온몸이 쑤시고 아파서 일어나기도 힘들어요. 뭐지? 하는 사이에 확 악화돼요. 이게 독감의 특징이에요. 제 환자 중에 70대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월요일까지 정정하셨어요. 아침 산책도 나가시고 친구들이랑 바둑도 두시고요. 그런데 화요일 아침 갑자기 열이 39도까지 올라갔어요. 할아버지는 감기 걸렸나 보다 하고 집에서 쉬셨대요. 감기약도 드시고요. 그런데 수요일엔 더 심해졌어요. 기침도 심하고 숨도 차고 밥도 못 드시고요. 목요일엔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이 황급히 병원에 모시고 오셨을 땐 이미 폐렴이 온 상태였어요. 독감이 폐렴으로 번진 거죠. 할아버지는 중환자실에 입원하셨고 한 달 넘게 고생하셨어요. 선생님, 화요일에 바로 왔어야 했는데. 보호자분이 후회하시더라고요. 맞아요.
화요일, 그러니까 증상 시작한 첫날 바로 오셨어야 했어요. 그럼 간단하게 치료됐을 거예요. 독감은 시간이 생명이에요. 증상 시작하고 48시간 안에 병원에 오셔야 해요. 이때 항바이러스제 드시면 23일 만에 좋아져요. 그런데 48시간 넘어서 오시면 약이 잘 안 듣고 합병증 위험도 높아져요. 여러분, 지금 열나고 몸 쑤시세요?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오늘 갑자기 아프세요? 그럼 독감일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당장 병원 가세요. 하루만 더 쉬어볼까 하지 마세요. 그 하루가 여러분을 중환자실로 보낼 수 있어요. 선생님, 독감이랑 감기가 뭐가 다른가요? 둘 다 열나고 기침하는 거 아닌가요?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병이에요. 먼저 원인부터 달라요. 감기는 200가지가 넘는 바이러스가 일으켜요. 리노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등등.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감기는 1년 내내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독감은 달라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딱 하나가 일으켜요. A형, B형이 있는데 특히 A형이 독해요. 그래서 독감은 주로 겨울에만 유행해요. 11월부터 3월까지요. 증상 시작도 완전히 달라요. 감기는 천천히 와요. 오늘 목이 간질간질, 내일 콧물, 모레 기침. 이렇게 23일에 걸쳐서 서서히 시작돼요. 그래서 감기 걸리려나? 하고 느낄 수 있어요. 독감은 갑자기 와요.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열이 38도 넘어요. 온몸이 쑤시고 아파요. 뭐지? 이게 갑자기? 할 사이에 확 악화돼요. 시간 단위로 악화될 정도예요. 열의 높이도 달라요. 감기는 열이 안 나거나 나도 37도에서 38도 정도예요. 미열이죠. 그런데 독감은 38도에서 40도까지 올라가요. 고열이에요. 해열제 먹어도 잘 안 떨어져요. 제 환자 중에 50대 중반분이 계셨어요. 선생님, 열이 39도인데 타이레놀 먹어도 안 떨어져요. 1시간 지나면 다시 올라가요. 검사해보니 독감이었어요. 독감은 열이 이렇게 심해요. 몸살도 달라요. 감기는 목이 아프고 콧물 나고 기침하고 주로 목 위쪽 증상이에요. 그런데 독감은 온몸이 다 아파요. 허리, 다리, 팔, 어깨. 온몸의 근육과 관절이 쑤시고 아파요. 선생님, 몸이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침대에서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요. 독감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이에요. 감기는 아파도 일상생활은 가능해요. 그런데 독감은 누워 있어야 해요. 기침도 달라요. 감기는 처음엔 목이 간질간질하다가 며칠 후에 기침이 시작돼요. 가래도 나오고요. 그런데 독감은 처음부터 마른 기침이 심하게 나와요. 가래는 별로 없고 기침할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지속 기간도 달라요. 감기는 일주일이면 좋아져요. 약 안 먹어도 저절로 나아요. 감기는 약 먹으면 일주일, 안 먹으면 7일 이런 말 있잖아요? 맞아요. 감기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낫는 병이에요. 독감은 달라요. 2주에서 한 달까지 가요. 특히 기침이 오래 가요. 열은 일주일 만에 떨어지는데 기침과 피로감은 한 달까지 가요. 선생님, 열은 떨어졌는데 기침이 안 멈춰요. 기운도 없고요. 합병증도 완전히 달라요. 감기는 합병증이 거의 없어요. 심하면 부비동염이나 중이염 정도? 그것도 드물어요. 그런데 독감은 합병증이 무서워요. 가장 흔한 게 폐렴이에요. 독감 환자 10명 중 1명은 폐렴으로 악화돼요. 특히 60대 이상은 5명 중 1명이에요. 폐렴 오면 입원해야 하고 심하면 인공호흡기 달아야 해요. 심근염도 올 수 있어요. 심장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뇌염도 올 수 있어요. 뇌에 염증이 생기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어요. 폐혈증도 올 수 있고요.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여러분, 정리할게요. 갑자기 고열 38도 이상, 온몸이 쑤시고 아파, 마른 기침 심하게,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독감이에요. 감기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병원 가세요. 선생님, 전 젊을 땐 독감 걸려도 일주일 쉬면 나았는데 요즘엔 왜 이렇게 오래 가요? 60대 후반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떨어져요. 20대 때랑 60대 때랑 면역력이 완전히 달라요.
젊을 땐 독감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면역 세포가 빠르게 공격해서 제거해요. 그래서 며칠 만에 회복돼요. 그런데 60대 이상은 달라요. 면역 세포의 힘이 약해져 있어요.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제대로 공격을 못해요. 그러면 바이러스가 몸속에서 빠르게 증식해요. 그게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거죠. 제 환자 중에 70대 초반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독감 걸리셨는데 선생님, 전 80대 아내보다 건강한데 왜 저만 폐렴까지 왔어요? 검사해보니 할아버지는 당뇨가 있으셨어요. 당뇨, 고혈압, 심장병. 이런 만성 질환이 있으면 더 위험해요. 만성 질환 자체가 면역력을 떨어뜨리거든요. 게다가 여러 장기가 이미 약해진 상태예요. 그래서 독감이 오면 빠르게 악화돼요. 특히 당뇨 환자는 정말 조심해야 해요. 혈당이 높으면 백혈구 기능이 떨어져요. 백혈구는 바이러스와 싸우는 군대예요. 그 군대가 제대로 일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당뇨 환자가 독감 걸리면 폐렴 위험이 5배나 높아요. 심장병 환자도 위험해요. 독감 걸리면 심장에 부담이 가요. 고열로 심장이 빠르게 뛰고 기침으로 산소가 부족해지고 그러다 심근경색이 올 수도 있어요. 실제로 독감 유행 시기에 심근경색 환자가 30%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폐 질환이 있는 분들도 정말 위험해요. 만성 폐쇄성 폐 질환, 천식, 폐기종. 이런 분들이 독감 걸리면 호흡곤란이 심하게 와요. 인공호흡기 달아야 할 수도 있어요. 지난 겨울 70대 후반 할머니가 오셨어요. 천식이 있으셨는데 독감에 걸리셨어요. 처음엔 그냥 감기겠지 하고 집에서 쉬셨대요. 이틀 후 숨이 너무 차서 119 불러서 응급실로 오셨어요. 할머니는 산소 포화도가 80%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정상은 95% 이상이에요. 할머니는 중환자실에 입원하셨고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했어요. 한 달 넘게 병원에 계셨죠. 선생님, 진작 병원에 올 걸 그랬어요. 그냥 감기인 줄 알았어요. 보호자분이 후회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만 이상해도 바로 병원 오셔야 해요. 영양 상태도 중요해요. 나이 들면 입맛이 없어서 잘 안 드시잖아요? 그러면 영양이 부족해져요. 특히 단백질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확 떨어져요. 면역 세포를 만드는 재료가 단백질이거든요. 제 환자 중에 80대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혼자 사시는데 식사를 거의 안 하셨대요. 귀찮아서 그냥 빵이나 과자만 먹어요. 할아버지 체중을 재보니 정상 체중보다 10kg이나 적었어요. 할아버지가 독감 걸리셨을 때 정말 심하게 앓으셨어요. 폐렴까지 왔고 회복도 느렸어요. 젊은 사람은 일주일이면 나을 걸 할아버지는 한 달이 걸렸어요. 영양 상태가 나빠서 회복이 느린 거예요. 약도 문제예요. 나이 들면 여러 가지 약을 드시잖아요.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 평균 5가지 이상 드세요. 이 약들이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줘요. 그러면 몸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같이 떨어져요. 통계를 보면 더 무서워요. 독감으로 입원하는 환자 중 70%가 65세 이상이에요. 독감으로 사망하는 환자 중 90%가 65세 이상이고요. 젊은 사람은 독감 걸려도 잘 안 죽어요. 그런데 노년층은 정말 위험해요. 여러분, 특히 60대 이상이시거나 만성 질환이 있으시면 독감 예방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조금만 이상해도 바로 병원 가세요. 하루만 더 쉬어볼까 하다가 큰일 나요. 선생님, 언제 병원 가야 해요? 지금 가야 해요? 아니면 내일 가도 돼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답은 지금 당장 가세요. 예요. 독감에는 골든타임이 있어요. 바로 증상 시작 후 48시간. 이 시간 안에 병원 가서 항바이러스제 처방받으면 23일 만에 회복돼요. 그런데 48시간 넘어서 가시면 약 효과가 확 떨어져요. 왜 48시간일까요? 독감 바이러스는 정말 빠르게 증식해요. 하나가 들어오면 8시간 만에 100개로 늘어나요. 24시간 후엔 10,000개, 48시간 후엔 100만 개가 돼요. 100만 개가 되면 약으로도 잡기 힘들어져요. 제 환자 중에 50대 후반 남성분이 계셨어요. 월요일 아침부터 열나고 몸 쑤시셨대요. 그냥 감기겠지 하고 약국에서 감기약만 사드셨어요. 화요일엔 더 심해졌는데도 하루만 더 쉬어볼까 하셨대요.
수요일 아침 숨도 차고 기침도 너무 심해서 병원 오셨어요. 검사해보니 독감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증상 시작한 지 48시간이 넘었어요. 항바이러스제 드렸는데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결국 그분은 폐렴까지 왔어요. 입원하셔서 일주일 치료 받으셨죠. 선생님, 월요일에 바로 올 걸 그랬어요. 정말로요? 월요일에 오셨으면 약 먹고 집에서 이틀만 쉬면 됐을 거예요. 항바이러스제가 뭐냐고요? 타미플루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독감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걸 막는 약이에요. 바이러스가 적을 때 먹으면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빨리 먹을수록 좋아요. 48시간 안에 드시면 고열이 하루 만에 떨어져요. 몸살도 이틀이면 좋아지고요. 기침도 일주일이면 거의 사라져요. 그런데 48시간 넘어서 드시면 열이 사나흘 가고 몸살도 일주일 가고 기침은 한 달 가요. 그럼 증상 시작한 게 정확히 언제인지 어떻게 알아요? 간단해요. 열이 처음 난 시간을 기억하세요. 그게 시작 시간이에요. 어제 저녁 7시쯤부터 열이 났어요. 그럼 그때부터 카운트하는 거예요. 지금이 화요일 오전 10시고 어제 저녁 7시에 열이 났다면 15시간 지났어요. 아직 48시간 아니에요. 지금 당장 병원 가세요. 33시간 남았어요. 이 시간 안에 약 처방받으면 빠르게 회복돼요. 근데 선생님, 밤에 열이 났는데 새벽에 병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땐 아침에 병원 문 열자마자 가세요. 밤에 해열제 드시고 버티다가 아침에 바로 가시는 거예요. 늦어도 48시간 안에만 가시면 돼요. 제 환자 중에 60대 중반 할머니가 계셨어요. 토요일 저녁에 열이 났는데 주말이라 병원 안 하잖아요. 월요일에 가야겠다 하셨대요. 그런데 일요일 밤에 너무 힘드셔서 응급실로 오셨어요. 다행히 증상 시작한 지 30시간밖에 안 됐어요. 바로 항바이러스제 처방해 드렸어요. 할머니는 이틀 만에 좋아지셨어요. 선생님, 월요일까지 기다렸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여러분, 주말이나 공휴일에 열 나고 몸 쑤시면 응급실 가세요. 월요일에 가지 뭐 하지 마세요. 그 이틀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어요. 응급실은 24시간 열려 있어요. 주저하지 마시고 가세요. 그럼 72시간은 뭐냐고요? 48시간 넘었어도 72시간 아니면 약 효과가 있어요. 48시간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도움이 돼요. 그래서 72시간까지를 골든타임이라고 봐요. 72시간 넘으면 약 효과가 거의 없어요. 그냥 몸이 스스로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그 과정에서 폐렴 같은 합병증이 올 위험이 높아지고요. 그러니까 절대 72시간을 넘기지 마세요. 정리할게요. 갑자기 고열 38도 이상, 온몸이 쑤시고 아파. 이렇게 되면 바로 병원 가세요. 48시간 안에 가는 게 최고고, 늦어도 72시간 안에는 꼭 가세요.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정말 위험해요. 선생님, 독감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독감은 예방이 최선이에요. 5가지만 지키면 독감을 90% 막을 수 있어요. 첫째, 독감 예방접종이에요. 이게 가장 확실해요. 매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꼭 맞으세요. 작년에 맞았는데 올해도 맞아야 해요? 네, 매년 맞아야 해요. 독감 바이러스는 매년 변해요. 그래서 작년 백신으로는 올해 바이러스를 못 막아요. 매년 새로운 백신을 맞아야 해요. 특히 65세 이상은 무료예요. 꼭 맞으세요. 맞아도 독감 걸리던데요? 맞아요. 백신 맞아도 걸릴 수 있어요. 백신 효과가 6070%예요.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맞고 걸리는 것과 안 맞고 걸리는 건 완전히 달라요. 백신 맞고 걸리면 증상이 훨씬 가벼워요. 열도 덜 나고 몸살도 덜하고 회복도 빨라요. 무엇보다 폐렴 같은 합병증이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꼭 맞아야 해요. 제 환자 중에 일란성 쌍둥이 할머니들이 계셨어요. 한 분은 백신 맞으셨고 한 분은 안 맞으셨어요. 둘 다 독감에 걸리셨는데 차이가 극명했어요. 백신 맞으신 할머니는 집에서 사흘 쉬시고 회복되셨어요. 그런데 안 맞으신 할머니는 폐렴까지 와서 입원하셨어요. 일주일 치료 받으셨죠? 언니, 나도 맞을 걸 그랬어요. 정말로요? 둘째, 손 씻기예요. 손만 씻어도 돼요? 네. 손 씻기가 정말 중요해요. 독감 바이러스는 주로 손을 통해 전파돼요.
어떻게요? 독감 환자가 기침할 때 손으로 입을 막아요. 그 손으로 문손잡이를 잡아요. 여러분이 그 문손잡이를 잡고 그 손으로 눈이나 코를 만져요. 그럼 바이러스가 여러분 몸속으로 들어가요. 이게 가장 흔한 감염 경로예요. 그래서 손만 잘 씻어도 독감을 50% 막을 수 있어요. 언제 씻어야 하냐고요?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 식사 전, 화장실 다녀온 후, 이렇게 최소 하루 5번은 씻으세요. 어떻게 씻어야 하냐고요? 비누로 30초 이상.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손톱 밑까지 꼼꼼히 씻으세요. 물로만 쓱쓱 하지 마시고 비누로 거품 내서 씻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셋째, 마스크 쓰기예요. 지금도 마스크 써야 해요? 독감 유행 시기엔 꼭 쓰세요. 특히 사람 많은 곳 갈 때요. 지하철, 버스, 병원, 대형마트. 이런 곳에선 꼭 쓰세요. 독감 바이러스는 기침이나 재채기로 나와요. 환자가 기침하면 2m까지 바이러스가 날아가요. 마스크 쓰면 이걸 막을 수 있어요. 본인도 보호되고 남한테도 안 옮기고요. 제 환자 중에 70대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지하철 출퇴근하시는데 겨울엔 꼭 마스크 쓰신대요. 주변 사람들이 다 독감 걸려도 할아버지만 안 걸리셨어요. 선생님, 마스크 효과가 진짜 있네요. 넷째, 환기하기예요. 겨울인데 환기하면 춥잖아요? 춥더라도 꼭 하세요. 하루 3번, 한 번에 10분씩 창문 활짝 여세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요. 밀폐된 공간에 오래 있으면 바이러스 농도가 높아져요. 누군가 기침하면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둥둥 떠다녀요. 환기하면 이 바이러스를 밖으로 내보낼 수 있어요. 특히 가족 중에 독감 환자가 있으면 더 자주 환기하세요. 환자 방은 하루 5번 이상. 창문 열기 힘들면 공기청정기라도 틀어놓으세요. 공기순환이 정말 중요해요. 다섯째, 면역력 키우기예요. 잘 먹고 잘 자고 스트레스 줄이세요. 특히 수면이 중요해요. 하루 7시간 이상 주무세요. 잠을 못 자면 면역력이 확 떨어져요. 영양도 중요해요. 특히 단백질, 고기, 생선, 계란, 두부. 매끼 손바닥 크기만큼 드세요. 단백질이 면역 세포를 만드는 재료거든요. 비타민도 중요하고요. 과일, 채소 매일 드세요. 정리할게요. 매년 독감 예방접종, 손 자주 씻기, 마스크 쓰기, 환기하기, 잘 먹고 잘 자기. 이 5가지만 지키면 독감을 90% 막을 수 있어요. 선생님, 독감 걸렸는데 뭐 하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잘못하면 독감이 폐렴으로, 심하면 사망까지 갈 수 있거든요. 첫째, 해열제 과다 복용이에요. 많은 분들이 열이 안 떨어진다고 해열제를 계속 드세요. 2시간마다 한 알, 3시간마다 한 알. 이러면 정말 위험해요. 해열제는 간에 부담을 줘요. 과다 복용하면 간 손상이 올 수 있어요. 특히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은 하루 4g을 넘으면 안 돼요. 타이레놀 500mg짜리로 하루 8알이에요. 제 환자 중에 50대 남성분이 계셨어요. 독감 걸려서 열이 39도까지 올랐대요. 타이레놀을 2시간마다 한 알씩 드셨대요. 하루에 12알. 사흘째 되는 날간 수치가 폭등했어요. 선생님, 열이 안 떨어져서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해열제는 최소 46시간 간격으로 드세요. 하루 최대 8알까지만. 그래도 열이 안 떨어지면 병원 가세요. 약을 더 먹는 게 아니에요. 둘째, 항생제 먹기예요. 감기 걸리면 항생제 먹어야 한다면서요? 아니에요. 독감은 바이러스 질환이에요.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약이에요. 바이러스한테는 효과가 없어요. 항생제를 함부로 먹으면 내성균이 생겨요.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항생제가 안 듣게 돼요. 그리고 항생제는 장 속 좋은 균까지 죽여요. 그러면 설사가 나고 면역력도 더 떨어져요. 독감엔 항바이러스제를 먹어야 해요. 타미플루, 리렌자 같은 약이요. 이건 의사 처방이 필요해요. 약국에서 임의로 사 먹으면 안 돼요. 꼭 병원 가서 진단받고 처방 받으세요. 셋째, 땀 빼기예요. 땀나면 열이 떨어진다면서요? 옛날 말이에요. 이불 두껍게 덮고 방 온도 높여서 땀 흘리면 탈수만 심해져요. 독감 걸리면 고열로 이미 탈수 상태예요. 여기서 땀까지 흘리면 더 위험해요.
탈수가 심해지면 신장에 무리가 가고 혈압이 떨어지고 의식도 흐려질 수 있어요. 제 환자 중에 60대 후반 할머니가 계셨어요. 독감 걸려서 이불 3개 덮고 땀 빼셨대요. 탈수로 어지러워서 쓰러지셨어요. 응급실로 오셨는데 수액 3병 맞으셨어요. 열 날 땐 시원하게 하세요. 얇은 옷 입고 미지근한 물로 몸 닦고 물 많이 드세요. 하루 2리터 이상. 이온 음료도 좋아요. 땀 빼려고 하지 마세요. 넷째, 무리하게 일하기예요. 며칠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출근하시는 분들 많아요. 정말 위험해요. 독감 걸리면 최소 일주일은 쉬어야 해요. 몸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중이에요. 이때 무리하면 면역력이 더 떨어져요. 그러면 폐렴 같은 합병증이 올 수 있어요. 회복도 느려지고요. 일주일 쉬면 될 걸 한 달 아플 수 있어요. 제 환자 중에 50대 초반 직장인이 계셨어요. 독감 걸렸는데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이틀만 쉬고 출근하셨대요. 일주일 후 폐렴으로 입원하셨어요. 결국 한 달을 쉬셨죠. 이틀만 참았으면 일주일이면 됐을 텐데 무리하다가 한 달 쉬게 됐네요. 정말로요. 독감 걸리면 무조건 쉬세요. 열 떨어지고 이틀은 더 쉬세요. 그래야 완전히 회복돼요. 다섯째, 가족한테 옮기기예요. 가족인데 뭐 하지 마세요. 독감은 전염력이 정말 강해요. 환자 한 명이 가족 전체를 감염시킬 수 있어요. 독감 걸리면 방에서 따로 지내세요. 식사도 따로 하시고요. 화장실 다녀온 후엔 손 꼭 씻으시고요. 기침할 땐 휴지로 입을 막고 휴지는 바로 버리세요. 마스크도 꼭 쓰세요. 제 환자 중에 가족 5명이 다 독감 걸려서 오신 적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먼저 걸리셨는데 가족인데 뭐하고 같이 생활하셨대요. 일주일 만에 할머니, 며느리, 손주 둘까지 다 걸렸어요. 선생님, 할아버지만 조심했어도. 맞아요. 특히 어린이, 임산부, 노인은 독감 위험이 높아요. 이런 가족이 있으면 더 조심하세요. 정리할게요. 해열제 과다 복용 금지, 항생제 함부로 먹지 말기, 땀 빼려 하지 말기, 무리하게 일하지 말기, 가족한테 옮기지 않기. 이것만 지켜도 독감을 안전하게 이겨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독감에 대해 정말 중요한 내용을 배웠어요. 한번 정리할게요. 독감과 감기는 완전히 달라요. 갑자기 고열 38도 이상, 온몸이 쑤시고 아파, 마른 기침 심하게, 이 3가지가 있으면 독감이에요. 독감은 노년층에게 치명적이에요. 면역력이 약해서 폐렴으로 쉽게 악화돼요. 만성질환이 있으면 더 위험해요. 매년 독감 사망자의 90%가 65세 이상이에요. 골든타임 72시간을 기억하세요. 증상 시작 후 48시간 안에 병원 가세요. 항바이러스제 처방받으면 23일 만에 회복돼요. 48시간 넘으면 약 효과가 떨어져요. 늦어도 72시간 안에는 꼭 가세요. 독감 예방 5가지. 매년 10월 11월 독감 예방접종. 손 자주 씻기 하루 5번 이상. 마스크 쓰기 사람 많은 곳에서. 환기하기 하루 3번, 10분씩. 면역력 키우기 잘 먹고 잘 자고.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해열제 과다 복용 간 손상 위험. 항생제 함부로 먹기 독감은 바이러스 질환. 땀 빼기 탈수만 심해짐. 무리하게 일하기 폐렴 위험. 가족한테 옮기기 전염력 강함. 여러분, 독감은 단순한 감기가 아니에요.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병이에요. 특히 60대 이상 만성 질환 있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세요. 지금 열나고 몸 쑤시세요?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오늘 갑자기 아프세요? 그럼 독감일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당장 병원 가세요. 하루만 더 쉬어볼까 하지 마세요. 그 하루가 여러분을 위험에 빠뜨려요. 주변에 독감 증상 있는 분 계시면 이 영상 꼭 보여드리세요. 가족, 친구, 이웃, 특히 어르신들께요. 독감은 빨리 알아차리고 빨리 치료하는 게 생명이에요. 매년 10월 되면 꼭 독감 예방접종 받으세요. 특히 65세 이상은 무료예요. 보건소나 병원 어디서든 맞을 수 있어요. 백신 맞는 게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에요. 오늘 배운 내용 꼭 기억하시고 올겨울엔 독감 없이 건강하게 보내세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독감 경험도 공유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해서 빨리 나았어요 하고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날씨가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독감은 더더욱 조심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겨울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하세요.